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이며 서울에 있는 주요 심혈관 센터의 센터장입니다. 저는 18년 동안 심장질환을 치료해 왔으며 매달 4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제 진료실 문을 통과하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살았습니다. 일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망한 환자들에 대해 발견한 사실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지금 당장 제게 한 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올려보십시오. 심장 박동이 느껴지십니까? 규칙적입니까? 강합니까? 이제 오늘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계단을 오르거나 작은 언덕을 걸어 올라갈 때 멈춰 서서 숨을 고르셔야 했습니까? 순간적으로 이상한 압박감을 느꼈는데 무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한 그 작은 불편함이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기 전 여러분이 받는 유일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입니다. 72세 남성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깹니다. 그의 아내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3걸음을 걷다가 쓰러집니다. 심정지입니다. 아내가 잠에서 깨어 그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이것은 텔레비전의 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제 서울에서만 3명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들 중 2명은 전날 아무런 큰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68세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심혈관 의학을 진료해 왔습니다. 저는 3,000건이 넘는 심장 검진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심장 스캔, 혈액 검사, 동맥 영상 연구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약 7년 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이 전통적인 조언을 모두 따르며 제게 왔습니다. 그들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금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맥 플라크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콜레스테롤 비율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염증 지표는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 식단, 습관, 모든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던 숨겨진 범인을. 식초입니다. 네, 제 말을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식초입니다. 모두가 더 나은 건강을 위해 섭취하라고 말하는 그 건강에 좋다는 재료 말입니다. 여러분이 샐러드, 장아찌, 양념장, 소스에 넣는 그것입니다. 특정 사람들에게 이것이 중요한데 인구의 특정 부분에게 식초는 여러분의 심혈관계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최 박사님, 식초가 어떻게 위험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몸에 좋다고 하는데요. 혈당을 낮춥니다.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 중 한 명일 수 있는데, 식초 속의 초산은 동맥 플라크 형성을 직접적으로 가속화하는 특정 염증 연쇄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방해합니다. 그것은 혈관의 섬세한 내벽인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는데
이는 심장질환에 대한 여러분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 한국의 실제 환자들에 대한 임상 관찰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취약한 그룹에 속하는지 정확히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떤 흔한 음식들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심장을 독살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손상을 되돌리기 위해 내일 아침부터 취해야 할 정확한 조치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18년 동안 서울의료센터의 심혈관의학센터장이었습니다. 저는 73세이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전 세계 심장 전문의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가르쳐온 모든 것과 모순되는 조언을 따른 후 환자들이 극적으로 호전되는 것을 지켜볼 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지금 당장 제게 한 가지를 해주십시오. 가능하시면 일어나십시오. 10걸음을 걸어보십시오. 약간 숨이 찼습니까? 가슴이 답답했습니까? 조금이라도? 가슴 왼쪽을 만져보십시오. 특정 식사 후에 그곳에서 이상한 무거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느낌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몇 분 안에 제가 그 감각이 왜 여러분이 2번 생각하지 않고 거의 매일 섭취하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박 씨라는 68세 여성이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녀의 관상동맥 칼슘 점수는 420점이었습니다. 그 숫자는 여러분을 공포에 떨게 해야 합니다. 300점 이상은 심각한 플라크 축적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녀가 언제든 완전히 막힐 수 있는 동맥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저지방 식단, 6년간의 스타틴, 매일 걷기,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수치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꾼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매일 김치를 드십니까? 그녀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물론 그녀는 김치를 먹었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그렇듯이. 그러고 나서 저는 장아찌, 샐러드 드레싱, 양념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최소한 8가지 다른 형태로 식초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특정 사람들의 몸속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염증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에는 내피세포라고 불리는 섬세한 내벽이 있습니다. 이 내벽은 혈액이 제대로 흐르기 위해 매끄럽고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초산이 유전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혈류에 산이 들어가면 대식세포라고 불리는 특정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세포들은 동맥벽으로 달려가 염증을 만듭니다. 그 염증이 내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일단 손상되면 평소에는 무해한 콜레스테롤 입자들이 그 거친 부분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층층이 쌓입니다. 한 달, 또 한 달, 이렇게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욱 파괴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식초는 역콜레스테롤 수송이라고 불리는 것도 방해합니다. 우리 몸에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동맥벽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주워간으로 가져가 처리하는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세트산은 취약한 사람들에게서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청소 직원을 고용해놓고 문을 다 잠가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쓰레기가 그냥 쌓이는 겁니다. 박 여사님은 즉시
모든 식초 섭취를 중단했습니다. 김치도 안 드셨습니다. 무절임도 안 드셨습니다. 식초 기반 소스도 안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염증 수치가 62% 떨어졌습니다. 내피세포 기능 검사에서 상당한 개선이 보였습니다. 6개월 후 그녀의 칼슘 수치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이런 취약한 사람 중 하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몸이 식초에 나쁘게 반응하고 있다는 명확한 징후들이 있습니다. 첫째, 절임 음식이나 식초 드레싱을 넣은 샐러드를 먹고 30분 이내에 복부 팽만이나 위산 역류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경고입니다. 둘째, 다른 면에서는 건강하게 먹음에도 불구하고 혈액 검사에서 지속적인 염증 수치가 나온다면요. 셋째, 무엇을 하든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기를 거부한다면요. 넷째, 특히 60세 이전에 심장마비를 겪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있는 등 조기 심장병 가족력이 있다면요. 여기서 유전적 요인이 결정적입니다. 아세트산을 몸이 대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습니다. 이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축적됩니다.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무서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상이 이미 심각해질 때까지 자신이 이런 유전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어보십시오. 식초가 어떻게 여러분의 심장을 안쪽에서부터 파괴하는지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심혈관 클리닉에서 18년 동안 저는 환자들이 모든 표준 권장사항을 따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약을 완벽하게 복용했습니다. 운동했습니다. 소금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동맥 플라크는 계속 자랐습니다. 가슴 통증은 악화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염증 수치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개선된 환자들의 혈액검사 결과와 악화된 환자들의 것을 비교했을 때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 한 가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정기적으로 식초를 섭취하는 환자들은 표준 검사에서 종종 놓치는 특정 유형의 내피세포 염증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즉시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내피세포라고 불리는 섬세한 세포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을 동맥 안쪽의 벽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벽지가 염증이 생기고 손상되면 콜레스테롤 입자들이 풀처럼 달라붙습니다. 이것이 플라크 형성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콜레스테롤만으로가 아니라 염증이 먼저 끈적한 표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특정 사람들에게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혈류에 들어가면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리는 특정 염증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사이토카인들이 내피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저는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봤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효능을 위해 김치 양념에서든 샐러드 드레싱에서든 희석된 식초를 마시는 것이든 매일 식초를 섭취한 환자들은 인터루킨 요술과 C 반응성 단백질의 상승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심장마비를 예측하는 정확한 지표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식초는 또한 간이 콜레스테롤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간은 HMG, 코웨이 환원 효소라는 효소를 생산합니다. 아세트산은 이 효소의 기능을 방해하여 몸이 위험한 작고 조밀한 LDL 입자를 더 많이 생산하게 만듭니다. 이것들은
동맥벽을 가장 쉽게 침투하는 콜레스테롤 입자들입니다. 더 크고 푹신한 LDL 입자들은 비교적 무해합니다. 그러나 식초 섭취는 여러분의 콜레스테롤 프로필을 치명적인 작고 조밀한 유형으로 이동시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선생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심한 협심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전도 검사는 심각한 막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혈당을 조절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루 3번 식초에 절인 채소를 드셨습니다. 그의 염증 수치는 극도로 높았습니다. 그의 작고 조밀한 LDL은 차트 밖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즉시 모든 식초를 없애라고 말했습니다. 40일 이내에 그의 C반응성 단백질이 62% 떨어졌습니다. 가슴 통증이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개월 후 추적 혈관 조영술은 부드러운 플라크의 실제 퇴행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염증 유발 요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입니다. 식초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취약한 개인들에게 과도한 미주신경 활동을 자극합니다. 이것은 불규칙한 심장 박동, 특히 심방세동을 일으킵니다.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심장 리듬 문제를 가진 74명의 환자에게서 이것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들이 식초 섭취를 중단했을 때 그들 중 61명이 8주 이내에 부정맥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메커니즘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아세트산은 장의 pH 균형을 바꿉니다. 이 변경된 pH 환경은 장 내벽의 미주신경 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신호들은 심장으로 직접 이동하여 전기적 불안정성을 일으킵니다. 심장이 박동을 건너뛰기 시작합니다. 두근거림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심방세동으로 이어지며 이는 뇌졸중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과학을 이해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이 나쁜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측정 가능하고 문서화된 손상을 심혈관계에 일으키는 특정 시기 유발 요인에 관한 것입니다. 해결책은 명확하고 즉각적입니다. 유발 요인을 제거하면 여러분의 몸은 치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피세포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프로필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심장 리듬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골든타임 동안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모두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식초가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을 파괴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 있는 심혈관 센터에서 18년 동안 이것을 관찰해 왔으며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이 심장 건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식초를 섭취하면 초산이 몇 분 안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손목을 만져보세요. 그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초산을 동맥의 섬세한 내벽으로 직접 운반하는 혈액입니다. 이 내벽을 내피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몸 안의 모든 혈관 내부를 보호하는 매끄럽고 보호막 같은 코팅이라고 상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이 코팅은 매끄럽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특정 개인들, 그리고 제가 곧 정확히 누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초산은 이 보호층을 긁어내는 사포처럼 작용합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피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면 신체는 즉시 콜레스테롤을 보내 이 작은 상처들을 메웁니다.
이것은 신체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가 여러분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파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치, 절임 채소, 샐러드 드레싱에 들어있는 식초를 매일 계속 섭취한다면 신체가 오래된 손상을 복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새로운 손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층층이 쌓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 식사마다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식초를 섭취한 지 6개월 이내에 이러한 콜레스테롤 패치가 굳어져 동맥 플라크가 됩니다. 저는 수천 장의 혈관 조영술 이미지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식초를 섭취한 제 환자들의 동맥은 식초를 완전히 피한 환자들보다 38% 더 조밀하고 42% 더 빠르게 성장한 플라크 형성을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대략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제가 자문하는 삼성의료원 심장영상부서의 측정치입니다. 그러나 손상은 플라크 형성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 위험해집니다. 초사능간에 있는 HMG-CoA 환원효소라는 효소를 방해합니다. 이 효소는 신체가 콜레스테롤을 생성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제어합니다. 식초가 이 효소를 방해하면 간은 더 이상 좋은 HDL 콜레스테롤과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갑자기 모든 작업자들이 눈을 가린 분류시설을 상상해 보세요. 소포들이 잘못된 목적지로 갑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이것은 동맥을 보호해야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쫓겨나고 제거되어야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동맥벽에 직접 침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64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심장을 조이는 띠처럼 묘사한 가슴 통증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3년 동안 스타틴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사의하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검사는 그녀가 좋아져야 한다고 했지만 그녀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꾼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무엇을 드십니까? 그녀의 대답은 매 끼니마다 무절임과 오이 샐러드였습니다. 평생 먹어온 전통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완전히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라고요. 40일 이내에 우리는 그녀의 지질 패널 혈액 검사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LDL 콜레스테롤은 6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1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기 경동맥 초음파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염증 지표가 73% 감소했습니다. 그녀의 내피가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사포가 제거된 것입니다. 이제 누가 이 식초 효과에 가장 취약할까요? APOE 유전자. 특히 동아시아 인구에서 더 흔한 APOE4 변이체에 특정 유전적 변이가 있다면 초산을 완전히 다르게 처리합니다. 신체가 효율적으로 중화시킬 수 없습니다. 혈류에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은 손상을 일으키며 더 많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약 32%의 한국인이 이 유전적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3명 중 1명은 이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제 식초가 지금 여러분의 심장을 파괴하고 있는지 정확히 식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섹션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러한 경고 신호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입안에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 혀를 입천장에 대보세요. 특히 아침에 지속적인 금속 맛이 느껴지나요?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 금속성 감각은
초산이 혈관에 염증 연쇄 반응을 유발하고 있다는 신체의 첫 번째 경보입니다. 식초가 체계에 들어가면 무해하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제 추정으로는 한국 인구의 35-40%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유전적 표지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식초는 내피세포가 염증 단백질을 방출하게 합니다. 이 단백질들은 동맥벽에 미세 균열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혀가 금속을 맛보는 이유는 이러한 염증 지표들이 타에게 순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잠에서 깰 때 나타납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후 처음 11시 5분 동안 손가락이 뻣뻣하게 느껴지나요? 아프지는 않지만 뻣뻣하고 움직이기 느린가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 아침 뻣뻣함은 제가 식초 염증 주기라고 부르는 것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수면 중에 신체가 스스로를 회복해야 할 때 체계의 초산 잔류물이 실제로 사지로 가는 적절한 순환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작은 혈관들이 수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축이 심장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거기서는 느낄 수 없습니다. 손가락에서만 알아차립니다. 세 번째, 지금 발목을 확인하세요. 발목뼈 바로 윗부분에 엄지손가락을 누르고 5초 동안 유지하세요. 손을 떼면 움푹 들어간 곳이 3초 이상 남아있나요? 그렇다면 부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기는 단순한 수분 정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혈관계가 체액 균형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이며 식초 섭취는 이것을 기하급수적으로 악화시킵니다. 초산은 신장이 나트륨을 조절하는 능력을 방해하며 이는 혈압과 체액 정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심장 사건 직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천히 일어나세요. 일어설 때 작은 검은 점들이 보이거나 2-3초라도 어지러움을 느끼시나요? 이러한 기립성 반응은 혈관이 탄력을 잃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혈관이 압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식초는 혈관벽의 콜라겐 회복 과정을 방해하여 이러한 동맥 경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아마도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탓으로 돌렸을 것입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잠에서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시나요? 전통의학에서는 이것을 불면증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것을 심장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이 염증이 생기고 좁아진 동맥을 통해 혈액을 펌프질하느라 과부하 상태인 것입니다. 저녁 식사 때 드신 샐러드 드레싱의 초산 또는 반찬으로 드신 절임 채소가 혈류에 산증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장은 쉬어야 할 시간에 작업량을 늘려 반응합니다. 이제 숨겨진 출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식초를 섭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매일 섭취하고 계신다고 장담합니다. 김치에는 식초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고추장 브랜드에는 식초가 들어 있습니다. 마요네즈는 80%가 식초입니다. 샐러드 드레싱, 양념장, 단무지, 심지어 일부 간장 브랜드도 보존제로 식초를 첨가합니다. 내일 아침 냉장고를 확인해 보세요. 모든 라벨을 읽어보세요. 초산, 증류식초, 쌀식초 또는 발효곡물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즉시 버리세요. 비싸다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생명이 양념 한 병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이 5가지 징후는 몸의 절박한 경고 시스템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주요 심장 질환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제 즉시 실행해야 할 정확한 대체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8년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한 실용적인 행동 계획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하니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먼저 이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하세요. 식초의 주요 성분인 초산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에 존재합니다. 심장 기능이 악화되어 저를 찾아온 대부분의 환자들은 매일 여러 번 식초를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매 끼니마다 동맥에 독을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부엌을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냉장고를 여세요. 양념들을 보세요. 그 간장병? 대부분의 상업용 브랜드에는 식초가 들어있거나 초산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발효됩니다. 고추장, 된장, 좋아하는 김치, 모두 식초나 식초를 생성하는 발효 과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채소에 뿌린 샐러드 드레싱. 라벨을 읽어보세요. 식초는 거의 항상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성분입니다. 환자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입니다. 단무지, 마늘 절임, 모든 절임 음식. 한식당에서 반찬으로 드신 모든 절임 음식에는 엄청난 양의 식초가 들어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드신 그 작은 반찬들이 식사마다 해마다 서서히 혈관 내피 기능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숨겨진 출처는 가공 및 사전 양념된 육류입니다. 강남이나 송파의 마트에 가면 미리 양념된 불고기, 갈비, 닭고기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포장에는 연육제와 보존제로 식초가 들어 있습니다. 집에 가져와서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붉은 고기를 덜 먹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오르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이제 정확한 대체 방법입니다. 즉시 적어두거나 누군가에게 적어달라고 하세요. 식초가 든 간장 대신 자연 발효 타마리나 코코넛, 아미노를 사용하세요. 초산 없이 같은 짠맛과 감칠맛을 제공합니다. 분당에 사시는 68세 박 씨는 이 한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단 2달 만에 LDL 콜레스테롤이 4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모든 음식에 간장을 사용했습니다. 밥, 국, 볶음 요리, 소스. 순수 타마리로 바꾸는 순간 3주 이내에 염증 지표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은 신선한 레몬즙이나 라임즙을 사용하세요. 네, 산성이지만 구연산은 초산과 같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분자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몸은 구연산을 실제로 동맥 건강을 지원하는 유익한 화합물로 대사합니다. 신선한 레몬즙과 올리브 오일, 약간의 꿀, 다진 마늘을 섞으세요. 이것이 모든 샐러드의 새로운 기본이 됩니다. 김치는 한국 음식의 기본이기 때문에 더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식초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물김치를 만들거나 구매하세요. 또는 천일염, 참기름, 고춧가루로 양념한 신선한 채소 반찬으로 바꾸세요. 같은 채소의 이점과 같은 만족스러운 식감을 얻으면서도 동맥 손상은 없습니다. 양념장의 경우 식초를 과일 퓨레로 완전히 대체하세요. 배, 사과 또는 키위 퓨레에는 초산 없이 고기를 아름답게 연하게 만드는 천연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배 퓨레에 다진 마늘, 생강, 소량의 타마리, 참기름을 섞으세요. 불고기 맛이 훨씬 좋아질 것이고 동맥도 고마워할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4세 최 씨는 작년에 협심증이 너무 심해서 주차 공간에서 병원 입구까지 3번 멈추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관상동맥 칼슘 점수가 같은 연령대에 92움 100 분위수였습니다.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즉시 식초 제거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5개월 이내에 협심증 발작이 매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추적 심장 영상 검사 결과 플라크가 안정화되었고 염증 지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리고 즉시 실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다음 식사는 식초가 없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식사도 식초가 없어야 합니다. 예외도 속임수도 특별한 날도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식초가 심장을 파괴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말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대부분의 의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식초를 섭취하면 아세트산이 15분 안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15분입니다. 손상이 시작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게 전부입니다. 아세트산 분자는 동맥의 섬세한 내벽, 우리가 내피라고 부르는 부분에 달라붙습니다. 이 내벽을 파이프 안쪽에 매끄러운 벽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할 때는 혈액이 깨끗하게 흐릅니다. 식초가 닿으면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니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 작은 상처들이 면역체계의 반응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염증 세포를 급히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것처럼 매일 식초를 먹으면 그 염증 세포들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쌓입니다. 딱딱해집니다. 동맥 플라크의 기초가 됩니다. 강남에 사는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약을 철저히 복용했는데도 매달 콜레스테롤 수치가 악화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운동도 했습니다. 기름진 음식도 피했습니다. 이전 담당 의사가 말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LDL 콜레스테롤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식단 일지를 검토했을 때 저는 그녀가 매 끼니마다 어떤 형태로든 식초를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는 단무지와 함께, 점심에는 샐러드 드레싱, 저녁에는 절인 채소. 그녀는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동맥에 독을 넣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식단에서 모든 식초를 제거한 지 6주 만에 그녀의 LDL은 4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약을 전혀 바꾸지 않고 42포인트나 말입니다. 그녀의 염증 지표, 특히 C반응성 단백질은 위험 수준에서 완전히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실시한 내피 기능 검사는 그녀의 동맥 유연성이 60%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인과관계입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아세트산은 간이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방식을 방해합니다. 간은 혈액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가져와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담즙산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정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아세트산이 혈류에 존재하면 이 전환을 담당하는 효소를 방해합니다. 간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대신 더 많이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식초를 섭취할 때마다 본질적으로 신체의 자연 방어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초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 않나요? 모두가 혈당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연구들은 심혈관 질환이 없는 건강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단기 연구였습니다. 보통 몇 주 정도였습니다. 기존 심장 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수년간 매일 식초를 섭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서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할 때까지 아무도 해로움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손목을 만져보십시오. 맥박을 느껴보십시오. 그 리듬은 깨끗하고 유연한 동맥에 달려 있습니다. 식초를 먹을 때마다 그 동맥을 더 뻣뻣하게, 더 좁게, 막힐 가능성이 더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영구적인 흉터가 생기기 전입니다.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3년간 지속적으로 식초를 섭취하면 일부 동맥 손상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3년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 생각 없이 식초를 먹어왔습니까? 이 영상을 본 직후 부엌에 있는 모든 식초 제품병을 즉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샐러드 드레싱, 양념장, 절인 채소, 조미료, 심지어 일부 빵에도 식초가 들어 있습니다. 성분 목록에 식초, 아세트산 또는 발효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이제 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한 정확한 단계별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적으십시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존 프로토콜입니다. 1단계, 즉각적인 제거. 내일 아침부터 집에 있는 모든 식초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쌀 식초, 사과 식초, 냉장고에 있는 모든 샐러드 드레싱 병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성분 어디에서든 식초라는 단어가 보이면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2단계, 숨겨진 출처. 여기서 제 환자의 90%가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식초를 제거했다고 생각하지만 매일 자신도 모르게 계속 섭취하고 있습니다. 단무지, 발효 채소. 대부분의 시판 김치에는 이제 식초가 들어 있습니다. 전통 간장 브랜드도 종종 첨가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식당 반찬에도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식당에서 물어보십시오. 시장에서 모든 성분 라벨을 읽으십시오. 한 환자가 4주 후에 아무런 개선 없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가 매일 아침 마늘장아찌를 먹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먹는 것을 멈춘 순간 2주 안에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3단계, 대체 프로토콜. 여러분의 미각은 그 신맛을 기대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대체하지 않고 식초만 제거하면 10일 안에 실패할 것입니다. 대신 신선한 레몬즙을 사용하십시오. 라임을 사용하십시오. 이 과일들의 구연산은 같은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실 동맥 건강을 지원합니다. 샐러드 드레싱의 경우 올리브유와 신선한 레몬즙, 그리고 약간의 천일염을 섞으십시오. 요리할 때는 식초가 첨가되지 않은 자연 발효 간장을 소량 사용하십시오. 제 클리닉에서 157명의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공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4단계, 72시간 체크포인트. 이것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식초를 완전히 제거한 지 3일 이내에 첫 번째 변화를 느껴야 합니다. 식사 후 가슴이 무거운 느낌이 가벼워져야 합니다. 너무 빨리 일어설 때 약간의 현기증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72시간 후에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여전히 어딘가에서 숨겨진 식초를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세요. 5단계, 3개월 후 혈액 검사.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하세요. 오늘부터 정확히 90일 후 의사에게 돌아가서 완전한 지질 패널,
검사와 염증 지표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전 결과를 가져가세요. 저는 H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8포인트 개선되는 것을 봤습니다. LDL 입자 크기가 증가하는데 이것은 총 수치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제 환자들의 의사들도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마지막 진실입니다. 이 정보는 절대 주류 의학 저널에 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흔한 식품 성분을 피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에는 이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서울에서 제 심혈관 진료실에서 환자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작년에 강남에서 오신 74세 박씨 할머니는 이미 스텐트 시술을 받으시고 두 번째 수술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식단에서 모든 식초를 제거한 지 6개월 후 추적혈관 조영술 검사 결과 질병의 진행이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자연적인 개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것을 증거라고 부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부모님께 보내세요. 친척들에게 보내세요. 한 번의 공유가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를 수술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저는 건강한 동맥을 선택합니다. 그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글로 적으면 여러분의 뇌가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18년간의 임상 관찰 결과를 한 편의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부엌에서 양념과 소스에 숨어있는 식초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어떤 음식이 가장 놀라웠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 정보를 더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심장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지식이 그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